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휴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유세가 사라진 반면에 온라인 설전과 미디어 홍보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노동자와 젊은 유권자가 아주 많은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선거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성 자격이 충분한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될 토론회를 유심히 잘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엔 모두 6명의 후보가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후보자 토론회 초청 후보 4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응석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기훈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여영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영국입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구명회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구명회 후보입니다. 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토론 의제는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출마자들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산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들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성문 창원시장님을 믿고, 우리 어르신들을 믿고, 공무원들 믿고 이 위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총선은 시민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을 30년간 해왔던 저희 영석이가 성산구의 주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소수야당의 기득권을 대변해온 보수야당과 민주당과의 대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연정이기로 창원 성산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생을 진보정치운동에 몸담은 저를 영입한 것은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이러한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실천해온 저 이응석입니다. 이 이응석이가 함께하는 민주당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함께 창원시와 성산구 미래를 준비하는 이응석이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창원시, 성산구를 위해서 저희 이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성산 주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나라 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제는 두산중공업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에는 그 책임자에게 채찍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국민 시민들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바꾸어보자, 해도 너무하다 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IMF 금융위기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로 인해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기훈 그동안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근로자, 기업가, 재선도의원, 국회의원으로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기존의 주력사업인 원전 기계산업을 부활시켜 창공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네인 드론산업과 자율주행차 시운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창원의 미래를 저 강기훈이 열어가겠습니다. 꿈이 있는 희망찬 창원,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창원, 더 나아가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강기훈입니다.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창원 성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호 6번 여영국입니다.
저는 현재 국회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4월 3일 보궐선거 때 노회찬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1년을 4년처럼 뛰었습니다. 중앙역 KTX 정편하고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창원 예산 1032억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앞장섰습니다. 1년은 짧았고 더 뛰고 싶습니다. 아프게 가신 노회찬 의원의 꿈, 늘 투명인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회찬 의원의 꿈, 1년 만에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던 일 계속 해야 됩니다. 1년밖에 안 된 국회의원 여영국에게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에 닥친 우리 시민들의 삶, 국민들의 삶, 제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공동체 가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민생당 구명회 후보 출마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3번 후보 구명혜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저에게는 4번째 도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위인전을 즐겨 읽었습니다. 영국의 처칠이나 미국의 링컨과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공익을 앞세우고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해왔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학생회장, 동창회장을 하면서 지도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사회에서는 단체장과 시민교육자로서 지도자의 길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저희 성장 과정과 이력을 잘 살펴보시고 최고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번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출마 인사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토론입니다. 주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요. 이어서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후보를 지정을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뒤 반박하거나 의견을 덧붙여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이 되도록 주제와 무관한 발언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초입니다. 1분 30초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토론 주제는 창원 국가산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나고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실업률은 치솟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강기현 후보부터 의견부터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소득주도 성장 경제적을 바꿔야만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이로 인해 기업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 창고가 산업단지는 기계, 조선, 원전, 방위산업 등이 주 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살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인 드론시티,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등 4차 산업 선도직으로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는 스마트 팩토리 예산을 4차 산업이나 R&D 신성장 동력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문 시간이 아니고요. 후보님의 의견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됐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여영국 후보님 의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 방향은 탈탄소라는 세계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강국인 이 기계 산업의 기반을 우리 창원에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창원 산단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첫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바로 이것을 고리로 창원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두산중공업 LNG 가스 터빈을 세계 5번째로 개발했는데 바로 이것을 민간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 주도로 해서 에너지 전환 전략 공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창원 지역을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로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원에 있는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매출액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지금 국산화율이 70%에 불과한데 이것을 80%로 올려서 연간 약 1.5조 원의 추가 매출을 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철도 제작사가 창원에 있습니다. 이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남북 경협의 첫 번째 사업이 될 것이고 대륙철도 시대를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철도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창원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재연구, 재료연구소를 소재연구원으로 성격시켜서 네. 소재 강국으로 만드는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구명예 후보 견해 듣도록 하죠. 1분 30초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산중공업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기아 중소기업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실제로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라는 문제보다도 두산중공업 운영 중에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1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지원해서 어려워졌다는 것이 있는데 과거 고기 국유 산업을 개인에 민영화시킨 그런 것을 거꾸로 해서 이번에 1조 원의 지원금이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네. 다시 국유화해서 경영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응석 후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1974년도에 조성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네. 1974년도에 공단이 조성된 지 벌써 한 반세기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 업체 현황을 보면요. 한 2,700여 개 정도 입주해 있고 한 12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명실공히 우리 창원 성산구 내에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한 반세기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설 장비가 상당한 정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장원국가 산단 역시 또다시 도태될 것이라 보고요. 표준 제조 핵심 모듈이라든지 제조 데이터 센터라든지 제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선도대학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 환경 개선, 그 두 분의 후보가 말씀하신 수소산업과 관련된 미래 자동차 핵심 산업, 부품 이런 부분도 상당한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투자되어야 되고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집중토론 주제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의견을 토대로 해서 강기현 후보부터 후보를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된 후보의 답변을 들은 뒤 반박하거나 정리할 시간을 또다시 1분 30초 드립니다. 자,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강 의원님? 예, 여인구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여인구 후보께서 두산중공업 탈원전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을 공기업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거고 이것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공기업은 이 효율성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좀 많이 저하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요소가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산중공업 사태를 원전이나 가스발전, 신재생 에너지 등 포괄적인 에너지 관련한 전략기업으로 두산중공업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을 전략기업으로 육성하는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에너지 전략기업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은 자동화 무인화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자체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넬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이라든지 또한 현대자동차 설비 공장을 보면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R&D 예산에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에너지 전략기업의 이름은 제가 맨 처음 붙였는데 브랜드를 차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틀립니다. 저는 두산중공업이 원래 한국중공업 시절에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것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얼마나 이 잘못된 경영을 많이 해왔습니까? 에너지 주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렇게 민간에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정부 주도하에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에너지 전략 공기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이제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원래 공기업은 효율성 이전에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계속 대한민국 모든 공공부문에 공공성보다도 효율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진주 어려움도 폐업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전환 사업,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공기업화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두산중공업 부채의 46%를 국채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것을 출자 전환한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 후보님이 반박하거나 정리 말씀 해주세요.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기관산업 쪽이 필요한 거고요. 민간기업이 하는 것을 공기업하는 것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따라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그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3년을 비교해 보면 실업률이 박근혜 정부 3.4%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3.7%로 늘었습니다.
실업률이 이제 10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격차는 사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었는데 결국은 하위 20%가 소득이 5.3% 하락했습니다. 또한 상위 40%는 4.1%가 상승했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없는 분배는 허구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에서 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정책은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9일은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예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여영국 후보께서 후보자를 지정을 해서 질문하시죠. 4월 19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월 15일이죠. 예, 4월 15일. 이제 강기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IMF식 처방으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두산중공업 문제가 지금 최고의 핫한 이슈인데 전부 다가 이게 탓이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것처럼 강기훈 후보는 쭉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반면에 그 이면에 재벌의 책임,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아시다시피 이 잘못된 경영,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으로 알고 있는데 70%가 석탄 화력입니다. 원자력 비중은 15에서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계속 석탄 화력과 여기에 매달려 세계적 흐름 이게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여기에 매달려 온 두산중공업의 경영 전략의 실패. 또 2조 원 가까운 돈을 부실 기업인 두산건설을 입수해서 거기다 2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은 것의 문제. 그다음에 또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천억의 배당금 잔치를 했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산중공업 문제는 경영자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기업이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장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신한울 3, 4호기, 흰고리 5, 6호기, 5, 6호기도 폐쇄했다가 다시 재개했습니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와 같이 에너지 정책을 국가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게 안보 차원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 기간 산업을 임기 내에 이렇게 하던 것을 중단하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정책이란 것은 이 에너지 정책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년 만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함으로써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위기를 초래했다. 경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한 부분이 수주가 한 20% 정도 됩니다. 지금 한 4조 정도의 매출에 한 지금 3조 정도 되니까요. 1조 정도가 지금 이제 감소됐습니다, 매출이. 그로 인해서 지금 285개 협력업체가 일감이 늘어져서 지금 이제 많은 우리 협력업체의 종사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경영자의 일정 부분 책임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두산중공업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질문했던 취지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좀 공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강기훈 후보께서는 친기업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일절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친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반기업적인 사고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객관적 그 자료에 의해서 두산중공업 경영의 문제가 어떤 도덕적 해이나 잘못된 그 두산그룹의 그 경영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크다. 다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말 한마디 안 하고 전부 그 탈원전 정책만 탓하고 하는 이런 사고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대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건가 하는 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런 점에서 기업도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나 잘못된 경영을 바로 잡아 나가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도산되는 것도 막아내고, 또 IMF처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리해고가 막 자행되었던 바로 기업 도산도 방지하고 정리해고도 방지하는 이런 특별법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거다. 좀 이런 좀 폭넓고 합리적 시각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점에서 우리 강기현 후보는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구명회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강기훈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 두산중공업과 같은 에너지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기계공업의 요람이라고 부르던 그 우리 창원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은 이제 그 고부가 가치가 있는 첨단 산업에 밀려가지고 새로운 업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살아남기 힘든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고 창원의 명성과 자존심을 지켜야 살기 좋은 그 창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업종으로 대처해야 좋은 직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국회의원을 지냈고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강기훈 후보께서 한번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무엇보다도 그 장과 산단의 주력 사업인 기계조선, 원전, 또 방위산업을 지금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구명회 후보님 말씀처럼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드론 비행장을 통해서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도시를 창원을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도래될 수 있는 그러한 신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드론 산업은 앞으로 이게 레저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택배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항에는 지금 드론 택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농약을 살포하는데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전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시범도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자율주행차가 개발되었습니다. 5단계까지 가면 완전 무인화로 말 한마디에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을 자율주행차 시범도시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4차 산업 선도지구를 우리 창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창원을 새롭게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명회 후보님.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좋은 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창원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4차 산업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들을 여러 분야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젊은이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창원을 찾아와서 행복하게 사는 창원을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훌륭했습니다. 이응석 후보, 또 후보를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강기훈 후보님께 지정을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문제를 자꾸만 이야기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성이 많이 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1차적 저는 진단이 상당한 저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경영학적 원인의 진단을 저는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져보면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UAE에 그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내었던 그 2030 80개 정도의 원전을 수출해서 엄청난 그 원전 산업을 일으키겠다. 3080 계획이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 대단한 국민적 호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2015년 잘 아실 겁니다. 그 국제협정인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석탄 산업이 앞으로는 석탄 발전과 관련된 에너지 산업은 침체기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세계 시장을 질문하십시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전 문제를 두산중공업 사태 원전이 잘못돼서 모든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영진단과 관련된 그 부분을 네. 당시에 말씀하십시오.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떤 역할을 좀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관련해서의 문제는 첫째는 기업 경영자의 뭐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경영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경영에 대한 부분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에 어떻든 두산중공업이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뒤에는 경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지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경영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왔던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얘기한 석탄 화력발전 대체에너지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대체에너지 비용이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요. 제가 말씀을 다음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발전 단가가요. 원전에 비해서 석탄, LNG, 태양광을 비교해 보면요. 원전에 대비 태양광은 179원으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결국은 이게 무공해하고 원전은 미세먼지도 제로입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이 이렇게 함으로써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왜 고집하는지 저는 참 왜 그럴까 하는 의아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용수 후보님. 저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파리 기후협정까지 그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그 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사 역시 경영진들이 한 7년간 기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기간 내에 그러면 이 창원 두산중공업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상당한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을 놓친 것이 아니냐. 그것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정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좀 정리해드릴 건 탈원전 정책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거는 그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왜 드리냐면 자꾸만 지금 두산중공업 사태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망치냐 이렇게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 자꾸만 이렇게 논리를 했으니까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앞에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안아서 수소에너지 정책 이 터빈 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건 좀 잘한다고 해주시고 대안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1명 또는 2명의 후보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명에게 질의할 경우 1명의 검증이 끝난 이후에 다음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30초씩 여러분께 시간 드립니다. 먼저 여영국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죠. 네, 강기훈 후보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코로나 문제를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고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다 아시다시피 신천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좀 확산이 되었고, 사실 그 신천지 쪽이 그렇게 확산된 원인 중에 하나는 국가 방역을 위한 통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통제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고, 그것이 100% 전부는 아닙니다만 얼마나 지금 큰 고통을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까? 저는 국가가 신천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소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 그 교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혹시 미래통합당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충분히 좀 하고 좀 있습니다. 우리 그 강기훈 후보는 기독교 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교회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기훈 후보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에게 포창장을 3번이나 줬습니다. 2013년, 4년, 5년 이렇게 해서 3번이나 줬습니다. 이거는 성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성산 구민에 대한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오면 강기훈 후보와 신천지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는 참 선거 같습니다. 조금 질문 같은 걸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장학생 나오고 중학교 장학생 나오고 고등학교 장학생 나왔는데 성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휴학범이 됐다고 그 중학교 때 우등상 준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상장 준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비교가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저는 거기에 신천지 관련된 사람에게 상장을 어떤 의미에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 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자기네 우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보장한다 와서 이 상장을 좀 수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저도 사실은 그분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보좌진에서 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시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사회 봉사를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봉사에 아마 감사의 의미로 상을 수여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신천지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신천지가 이 코로나의 주 원인이다,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된 코로나를 중국인에 대한 어떤 출국 금지 조치, 입국 금지 조치가 주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주로 변명인데, 이 신천지 교주는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교인으로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천지 교주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표창장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석 후보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영석 후보께서 지역에 이제 그 인터넷 TV하고 함께 토론회를 하면서 본인이 출마한 이유를 우리 창원 성산에 노동자를 대변하고 허성무 시장과 협조를 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출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1년간 우리 창원 성산의 진보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허성무 시장 또 김경수 도정이 잘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자 출신으로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도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홍준표에 맞서서 진주어려운 폐업하고 무상급식 중단했을 때 진짜 온몸을 던져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진보정치라는 이름으로 대중정치인이 성장하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1년밖에 안 돼 여영국의 싹을 그렇게 꼭 잘라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왜 꼭 본인이 성산구에 출마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좀 생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정치적으로 이번에 처음 출마했습니다. 너무 과한 마음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같은 입장입니다. 저 역시 87년도
마산에서 노동조합을 시작했고 금방 그 여영국 후보 말씀하신 홍준표 그 투쟁 저 역시도 다 같이 했습니다. 혼자 하신 게 아니고요. 창원 시민들이 다 붕괴했습니다. 아이들이 밥값을 갑자기 끊어버렸습니다. 진주의료원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있을 때 진주의료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길거리로 나섰는데 저 역시 그 투쟁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성무 시장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당연한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영입된 전략 후보로 창원 성산구에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3분이 전략 후보였습니다. 노동계가. 서울에 한 번 나가고 평택에 한 번 나가고 창원 내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노동 현장에서 잔뼈를 굵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권영길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제가 10분여를 모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활정치, 민생정치 제가 권영길하고 모든 걸 같이 했고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에 못지않는 진보정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허성무 시장님과 김병수 지사님과 함께 집권여당의 후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 소신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명회 후보가 자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후보는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강기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두 번의 그 전직 대통령이 영의 몸이 돼가지고 갇혀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을 지낸 당사자로서 과거 부정부패와 관련이 된 일은 하지 않았는지, 국회의원 되겠다고 큰돈 부정하게 바쳤거나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하부 조직인 시의원, 도의원 공천 받으려고 할 때 부정한 돈 받아먹지 않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12년부터 16년 19대 때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던 시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영입 1호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자잘못을 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말씀드렸고, 국회의원의 직분은 당도 중요합니다만은 당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제가 부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아마 여러 가지 사찰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정의롭게 살아왔고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야당 의원들도 알고 있고, 제가 도의원 할 때도 많은 공무원사에서 강기훈은 참 깨끗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도 받았습니다. 방금 우리 구명회 후보님께서 뭐 혹시 공천 과정에, 시의원, 도의원 공천 과정에 혹시 공천 헌금이나 이런 걸 받은 거 없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소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그것은 강훈 후보자님의 양심이 맡기겠고, 그 다음에 여영국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네. 노동운동을 하다가 만난 노회찬 의원의 자살 이후에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따르고 또 꿈을 완성시킨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연대해서 1년짜리 국회의원 했는데, 노회찬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꿈이 무엇이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측근에서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을 다시 소환하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님은 평생을 진보 정치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진보 대표 정치인으로서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분은 6411번 버스로 대표되는, 정말 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바로 그 투명 인간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정치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노회찬의 꿈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노동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많은 곳에 노회찬의 꿈이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지금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노회찬 의원님은 자신의 양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한순간에 자그마한 실수를 스스로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과연 대물었을 때 노회찬 의원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진보 정치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그마한 잘못을 스스로 안고 이 세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응석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토론이 조금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서 우리 강기훈 후보님하고 좀 1대1로 한번 짤막짤막하게 한번 해봅시다. 예.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2030, 3080 계기죠. 3080, 2030년까지 80개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2015년도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리 기후협정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여기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결정은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도산중공업이 석탄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명확했던 거거든요. 주식의 변동 추이를 보나 세계시장 흐름을 보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 당시에 우리 후보님이 이제 그때 당시 의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제대로 그러면 이 회사나 우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탈원전 문제, 에너지 전환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문제에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환경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석탄 화력 발전은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체 에너지로 가야 된다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 부임한 5년 만에 이와 같은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를 갑자기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방향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전이나 석탄 화력보다는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원전을 아무런 공해도 없고 원전은 공해가 없습니다. 무공해입니다. 미세먼지가 하나 없어요. 기술만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없애냐. 그로 인해서 기업이 그동안 투자되고 거기에 또 종사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은 투자에 대한 어떤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기후협약이라든지 또 석탄산업이 미세먼지 발생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동의가 우리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봅니다. 지금은 이 정부 들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는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그분들이 완화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난번 내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80개 원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보고 안전에 대한 문제 최우선시 여길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15년도에 파리 협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자꾸만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책임을 뒤엎으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당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두산 중공업 경영진들이 오로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믿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따라가다 보니 세계 시장은 이미 도태되어 가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게 잘못인데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네, 모든 것이 다 답변하시죠. 잘못했냐 네.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네, 답변하시죠. 이영석 후보님, 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네. 남 탓하는 정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고. 사실은 정권을 잡았으면 과거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국민들이 위임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지 계속적으로 남 탓하고 이명박 정부 탓하고 박근혜 정부 탓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이 있는 것은 잘못을 보고 새로운 것을 설계를 하고 나아갈 것이 신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방향을 제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후쿠시마 원전이나 체르노빌 원전하고 이게 우리 한국형 그 원자로는 틀립니다. 이게 가압 수행입니다. 한국형은.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 수행으로 이것은 직접 가열 형태가 아닙니다. 원자가 분열하면서 발생된 열이 물하고 결합되는 직접적인 결합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형 그 원전은 사고 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긋하다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고 하는 원전을 굉장히 우리나라를 앞으로 자기가 먹고 살 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런 원전에 대한 부분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을 지금 현재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치고들면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강기훈 후보 자질 검증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영구 후보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직도 많은 국민들 속에서 해자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인턴십, 대리시험, 허위 증명서 의혹 등으로 청년들에게 분노를 사고 상실감과 실망감을 많이 주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최성해 총장이 또 유시민, 김도환 의원이 최 총장을 해외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표창장 수여를 정경심 교수에게 위험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조국 장관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동의했습니다. 또한 지금 많이 해자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에 관해서 국민들은 굳이 알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쪽의 발언도 있었고요. 이정미 대표는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로 덜 정의로운 모습들을 국민들은 보고 눈살을 많이 찌푸립니다. 여인구 후보에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고요. 하나는 KTX 조항역의 정편 관련해서 박한수 의원님이 했다. 또 허성무 시장은 허성무 시장님이 했다. 또 여인구 후보가 했다는데 누가 한 것입니까? 우선 정의당의 의석이 6석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6석 정의당에게 우리 국민들은 60석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문제에서 정의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만큼 실망을 했고 그런 기대를 걸었던 또 그래서 실망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양기득권의 정치적 회오리 속에 참 6석 정의당이 참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지금도 정말 힘듭니다. 버티기가 정말 힘듭니다. 당시에는 국가적 과제, 우리 촛불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낼 건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국이 임명되면 검찰개혁의 길로 가고 낙마하면은 마치 검찰개혁이 포기되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님도 20대 국회 때 가장 먼저 공수처법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 즉 국민적 과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조건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정의당이 좀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늘 판단해왔던 가치와 기준에서 조국 장관이라는 그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너무 좀 벗어나 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은 실망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다음 우리 이영석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기 대응에 국민들은 많이 의아해하기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7차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묵살했습니다. 이를 빗대어서 정부가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겨울에 무슨 모기가 있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 안일하게 대응하는 무능한 정부를 탓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돈 주고도 마스크 못 사는 나라 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여당은 마스크 공급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대한 재난과 질병 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생필품, 장비 등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재난특별법, 일명 마스크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영석 후보님, 코로나 사태에 정부 여당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일명 마스크법, 특별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마스크법 제가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어떤 좋은 의견이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 초기 대응이 중국의 입국을 왜 막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단한 정치적 계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중국의 입국을 막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계속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초지일관 문재인 정부는 중차대한 외교적 문제 이후 상황을 대비해서 자체 방어 능력을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저는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 세계에서 어느 국가 못지않게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더라도 저는 초기 대응 능력이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을 뿐이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봤다라고 보고요. 그 평가는 좀 국민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수록 후보자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자질 검증과 같은 방식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후보께서 1명 또는 2명의 후보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9명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이영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원전 사업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사업 외국에서 수주받은 것은 물론이고 국내 원전 사업까지 중지시켜서 통합당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이 나라 경제 망쳐놓았다고 원전 사업 재개하겠다고 공약으로까지 들고 나오고 더구나 두산종고 위와 많은 하청업체 일거리 다 없애고 실업자 만들었다고 전부 아우성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당 후보인 당사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토론의 모든 내용이 아마 두산 중공업 상황과 진행되어 있는 데서 집권여당 후보로서 보다 좀 더 많은 토론이 좀 되어서 서로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탈원전 정책 이렇게 자꾸만 후보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내용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좀 수정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우리 강기훈 후보님하고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을 충분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저는 경영진들이 두산중공업 오너들이 이 전환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저는 파리 기후 협정 이후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방기한 것이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저는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른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주요 이런 중앙정책에 관여 깊은 사람들 좀 만나서 창원공단의 가장 중요한 두산중공업 상황을 최고 우선시 좀 정리해주라 라고 제가 건의한 바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우리 허성무 시장님이나 저는 김경두 지사님이 상당한 정도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두산중공업에 1조 원 긴급 투입하는 정책 이것은 실업 대안을 막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초라 생각합니다. 예. 더 질문 하나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용수 후보께 주도권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자꾸만 두산중공업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자리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절박합니다.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여러 가지 예상이 된다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1조 원을 투입했지만 앞으로도 3조, 5월 달에 3조 원의 전환사채가 돌아온다.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1조 원을 긴급 투입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두산중공업 경영진에게 앞으로는 무한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꾸만 탈원전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대응하고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된 입장은 명확하게 해라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후 예상되는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선거 끝나고 나면 다들 당선돼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시겠지만 우리 특히 저는 강기훈 후보님께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협조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본인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까 2015년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마 파리 협약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절감 계획을 미리 예고된 거 아닌가. 그럴 때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원전 산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원전하고 이산화탄소하고는 제가 관계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석탄 화력입니다. 아마 그것이 두산중공업이 석탄 화력이 많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직접적인 것은 석탄 화력도 지금 7차 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석탄 산업 화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시절에 원전을 탈원전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가 협약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원전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렇게 선거하면서 탈원전하겠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탈원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고요. 국민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은 한국형 원전은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전기 생산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 후보님 질문 하십시오. 네. 다른 분에게 안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기훈 후보 공약금 좀 해주시죠. 예, 이영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지 에너지 전환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뭐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싼 전력을 또 품질 좋은 전력을 만들 것이냐는 고민은 계속 해야 된다 봅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걸 갑자기 함으로써 그 폐단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방향성을 국민들과 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5년 임기 내에 에너지 정책, 이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은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식량, 가스, 철강 등은 이와 같은 기간 산업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함부로 바꿔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방향 수립하는 건 좋지만 아무런 가정도 없이 하루아침에 백지화함으로써 두산중공업 사태가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자원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 국가는 독일, 한국밖에 없습니다. 벨기에도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또 스웨덴도 질문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겁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약 검증하시죠. 예, 그래서 발전 단가도 이렇게 높고 또 토지 면적도 원전에 비해서 태양광이 엄청나게 22배나 지금 이제 태양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 탈원전 정책 찬성하는 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예. 네.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시고요. 네, 한 번 더 질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예. 강 후보님. 다음은 연구 후보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원전으로 자원경제가 실험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휴업 상태까지 갔습니다. 자원지역 제조업 체감 경기 추이를 보면요. 아마 이 지수를 만들고 나서 최하위라고 그럽니다. 38.8%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낮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신한울 3, 4억이 중단으로 지금 현재 2016 대비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 매출이 1조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가 반드시 저는 폐기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를 해야 하고 또 탈원전 정책을 해서 창원 기업과 우리 창원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그래서 저는 탈원전 정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가 제정하려고 합니다. 정의당은 무슨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 입성하면 발의하고 싶은 창원 시민들 또 우리 기업에게 탈원전 정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 법안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제가 3월 3일 날 두산중공업 문제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을 쭉 했습니다. 그때 총리는 대구에 가 계셨습니다. 정부 정책 전환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두산중공업의 지금 현재 경영의 위기가 탈원전 정책만은 아니지만 이미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이미 그 계약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됐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제작을 좀 했어요. 그 매몰 비용을 두고 두산중공업 측은 한 7천 몇백억, 또 한수원 측은 한 3천 몇백억 이렇게 주장에 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정한 공정은 일정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관련 기업들도 그것을 준비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좀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하고 이걸 보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거듭 촉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 노동자들 고용의 어려움, 지역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그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우리 강기훈 후보께서 또 제 브랜드 가치를 또 차용을 하신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제정이 돼야 된다 하고 제 주장, 그런 주장 덕분에 1조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되어서 부족하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인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자, 됐습니다. 여영구 후보께 이번에 질문 드리도록 하죠. 주도권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선 먼저 강기훈 후보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공공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사실은 절감을 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 환자가 우리 창원병원, 또 통영, 또 마산의료원 등등에 이제 분산되어 배치를 했고, 진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가 목포로 가고 마산으로 오는 이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시절에 같은 당 소속이던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했고, 또 그것을 자랑 사람 지금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약 5.7%에 불과하고, 그래서 경남이 굉장히 공공의료 수혜가 낮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마 21대 국회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 또 많은 후보들이 지금 창원대학교에 공공의료대학을 설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공공 전문 인력도 키우고 하는 뭐 이런 공약들을 다 걸고 있는데, 국회의원 시절에 폐업된 진주의료원에 강기훈 후보도 찬성을 하고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환호를 보내고, 또 이게 무슨 기종노조 때문이다 하면서 함께 동조를 했는데,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영구 후보가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저는 공공의료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때 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폐쇄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때 윤상현 수석 부대표가 저를 임명해 줬습니다. 저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제가 진주의료원 특별조사위원회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기종노조 운운하면서 노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성이 있습니다.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진주의료원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그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진주의료원이 설립됐다. 그러면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다. 그런데 노조 때문에 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주의료원을 찬성했다,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저의 생각과 다르고 저의 발언과 다 상반되기 때문에 이 점은 여영구 후보가 반드시 사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할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할 때, 강기훈 당시 의원이었는데 역할이 거의 없었고,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습니까? 새누리당이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를,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할 때 집권 여당이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함께 통감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제 두 번째 똑같은 그 강기훈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부의 그 대응에 사각지대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서 휴업하는 사업장들이 있고, 또 계약이 연기되면서 또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부에서는 사용자 기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나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위 개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역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뜻하지 않게 이게 재난이 생겨서 휴업급여라든지 프리랜서 같은 특수직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여인구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가가 재난국가 기본 그 소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100만 원 정도 4인 가구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는 우리 도에서는 또 50만 원을 한다. 또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재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나서서 보상하는 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개개인이 받고 있는 또 직장에서 또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법을 통해서 특별하게 국가가 재난이 났을 때는 그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적절한 보상과 그와 같은 법적 조치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저도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요. 그와 같은 관련해서 입법을 한번 검토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기훈 후보께서 제가 항목을 찾아오다가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노동자들 권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에 반하는 입법들을 참 많이 좀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국가 대위기를 맞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되는 공통의 질문에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씩입니다. 시간이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공통 질문 의제는 청소년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방안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이 새내기 유권자로 합류를 했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특히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지만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영석 후보부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2분입니다. 네, 우리 창원 성산구에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큰 힘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저는 좀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그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설 중심의 청소년의 체육, 문화정책 이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의 종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나 거주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정체성은 거의 사라졌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별 문화 정체성을 되찾는 정체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시설과 체험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인구 감소로 발생한 도심지 폐교를 활용해서 만든 지혜의 숲 도서관 같은 것이 저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지혜의 숲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산 해운구에 보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을 학교를 개설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심부름 역할은 저 민주당 이영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기훈 후보 의견 듣겠습니다. 예,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구명의 후보와 여인구 후보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강기훈 후보는 절대 정직한 후보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저는 모든 사안을 국민의 눈, 시민의 눈을 바라보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주인인 청소년에게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께는 복지를, 청소년에게는 투자를. 고 김대중 대우그룹 회장께서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습니다. 넓은 세상 많이 보고 생각과 견문을
넓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희망하는 나라에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도 25호선 아래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청소년 수련관과 마술 공연장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봉사와 선도를 돕고 있는 녹색 어머니회, 학교 운영위원회 등 많은 어떤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도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여영국 후보 말씀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청년 문제를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 지금 우리 창원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상남입니다. 거기에 뭔가 청소년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흥업소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 이 상남 일대에는 청소년 공간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런 법적 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 보이지고요. 그다음 강기훈 후보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아마 사파동 25선 국도 밑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을 지어서 청소년 여기 와서 놀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노는 곳에 뭔가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남동을 청소년들의 버스킹 광장 또는 시네마타운 등의 역할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좀 인프라 문제 이전에 이 창원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학만 보더라도 왜 아이들이 자꾸 학생들이 왜 서울로 집중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와 창원대학교를 비교하면 국민 세금으로 서울대학교는 1인당 약 4,5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나 같은 국립대학인 창원에는 1,400만 원,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격차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창원대학도 인류대학으로 만들어내면서 굳이 서울로 안 가고 창원에 머무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이 단 한 번의 그 수능이라는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 이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시험 치는 날 아프고 이 학생 같은 생리도 할 수 있고 등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기회를 줘서 좀 공정하게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구명회 후보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먼저 그 강기훈 후보의 도덕성에 관한 말씀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창원 두대동의 그 넓은 전당과 같은 그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외에 여러 가지 특기 교육이나 청소년 인성 교육 또 인권 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개성을 살리고 또 우수성을 살려서 훌륭한 음악가나 예술가, 운동선수, 과학자, 정치와 같은 그런 인재도 배출하고 청소년들이 선택해서 진로를 결정해서 키워가는 그런 전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더 필요하면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청소년들의 생활의 창의력을 키우고 사회와 국가의 조화로운 인재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펼쳐서 창의력을 가진 그런 인재로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현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대안 제시보다는 비방과 남탓하는 후보도 보셨습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지역 두산중공업과 285개 협력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창원의 지역 상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창원 경제 전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한탄의 목소리에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강기훈, 무너져가는 창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반드시 폐기하고 창원 경제 되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기훈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책임자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번 4월 15일은 제2의 건국의 날이라 생각합니다. 꼭 투표해서 기본과 원칙 있는 나라, 새로운 경제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성산구를 만들어 갑시다. 준비된 후보, 성실하고 진실한 강기훈과 함께 두산중공업을 살리고 4차 산업을 통해 창원 경제를 재건하여 제2의 창원 번영의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4월 15일은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꼭 강기훈과 함께 밝은 내일, 밝은 성산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후보 말씀하십시오. 네, 성산구 주민 여러분, 창원 시민 여러분, 여영국입니다. 코로나 경제대회 위기가 우리 코앞에 발밑에 닥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든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는 IMF식 처방으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기업인들이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만약에 감내해야 될 고통이 있다면 가진 크기에 따라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우리 삶이 파괴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과제를 21대 국회가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1년간 20대 국회를 겪었습니다. 양기득권 정당, 특히 미래통합당의 끊임없는 발목 잡기 20번을 국회 보이콧했습니다. 반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미래통합당. 갈등과 대립 정치를 갈등을 키우고 대립을 키워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미래통합당. 특히 우리 진보정치 1번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창원성산 유권자들께서 더 이상 우리 창원성산을 다시 과거 세력에겐 미래통합당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1년간 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4년처럼 쉼없이 뛰었습니다. 작년에 주신 그 명령처럼 우리 노회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뛰었습니다. 이제 힘을 하나로 모아라는 그 우리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우리 민주당 중앙지도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노회찬의 꿈 1년 만에 중단될 수 없고 여영국의 발걸음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지지를 보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구명회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정치하겠다고 부동산 투기하거나 노동운동해서 노동자들을 딛고서서 출세의 수단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1976년 창원공단 창립 초기에 기아기공에서 산재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팔을 전혀 못 쓰는 중증장애인이 되었지만은 주경야독으로 공부해서 법학 박사가 되었고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도 했고 부산 경성대학교에서도 법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무보수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경남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국장, 경남장애우 근익문제연구소에서 정말로 낮은 곳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장애인들의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평등과 인권을 초, 중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공무원, 또는 장애인 관련 경찰 공무원, 직장인들까지 국민윤리 도덕을 강의해온 시민 교육자로 일해왔습니다. 이제 나라 일을 해가지고 두 쪽으로 분열된 이념의 정치를 청산하고 상생과 조화의 조정자로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네. 창원의 자랑이요 정치마당의 보석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석 후보의 지지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산구 주민 여러분. 저는 33년 전에 6월 항쟁이라는 마산에서 대투쟁을 겪으면서 제가 33년 동안 오로지 한 길로 살아왔습니다. 본에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도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해왔습니다. 권영길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진보정치를 19년간 창원에서 했습니다. 진보정치할 때 권영길 의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가 보니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은 이 한계를 절감하고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그 말씀이 결론이 뭐냐면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다른 정당이 하고 있으니 아무리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외쳐도 견으로 바위치기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국회의원 하시는 것보다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노무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87년 투쟁 때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략 후보로 성산구에 진보 정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권영길 위원장님께 배웠던 처음 했던 것을 다시 실현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허성무 우리 창원시장님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님이 계실 때 창원의 앞으로 미래 50년, 창원공단은 50년을 바꾸는 일에 저 심부름 역할을 하겠습니다. 100만 창원시의 허성무 시장과 함께하는 여당 국회의원 한 명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노동자의 도시인 이 창원 성산구에 노동운동했던 저 이영석 함께 보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00분간 생방송으로 함께한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굴을 알리고 악수를 하고 확성기와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는 선거전에서는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차분한 선거 문화가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 후보들에선 총선 전야까지 건전한 정책 대결로 바닥 민심을 투표소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 초청회 후보자인 기호 7번 민중당 서경철 후보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조규필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성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